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샘입니다. 오늘은 빙하작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얼음 도시 위에 높이 올라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래에 펼쳐진 탑과 첨탑들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지켜보면 이 반짝이는 구조물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얼음으로 이뤄진 느리고도 끈질긴 강들이 매일 조금씩 전진하며 협곡을 파고 기반암을 갈아내고 주변 지형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빙하작용의 세계로 엄청난 규모의 빙하들이 지질학적 조각가가 되어 지구의 표면을 서서히 바꿔나가는 현장입니다. 지구 역사에 빙하가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과거에 어떻게 거대한 빙하가 지금은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누리는 곳들까지 뻗어나갔는지를 처음으로 의문시했던 사람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 지질학이 태동하던 1700년대 후반,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지형이 오랜 시간에 걸쳐 크게 달라진다는 걸 상상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구의 주요 지형들이 항상 지금과 같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죠. 그러나 가끔 호기심 많은 누군가는 도저히 근처에서 옮겨졌다고 볼 수 없는 떠돌이, 암석이 있을 법하지 않은 곳에 놓여 있거나 기반암에 깊은 긁힌 자국이 새겨진 모습을 발견하고서는 평범한 자연현상의 무언가가 이 돌들을 끌고 와서 떨어뜨리고 긁어놓은 게 아닐까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그 호기심 많은 이들 중 한 사람이 19세기의 스위스 자연학자 루이 아가시였습니다. 그는 대륙 규모의 빙하가 북반구 땅을 한때 뒤덮었다고 열정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 등 광대한 지역을 엄청난 빙하가 한때 덮었다는 생각은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사하라 사막이 옛날에는 바다였다는 말을 처음 듣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재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놀라운 상상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래인 퇴적물이나 거대한 떠돌이 암석, 깊게 깎인 골짜기 등 점점 늘어나는 증거들을 부정하기가 어려워졌고 결국 아가시의 빙하기 이론은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빙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려면 투명한 용기에 가벼운 눈을 여러 번 퍼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눈이 공기 주머니가 가득한 상태로 쌓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압력이 더해지면 가벼운 결정 형태의 눈이 점점 압축되어 단단한 얼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1년 내내 기온이 낮은 고산지대나 극지방에서는 겨울을 지나도 녹지 않고 남은 눈이 서서히 펄은 중간 단계의 얼음으로 변하고 마침내 빙하 얼음이 됩니다. 빙하 두께가 보통 30m 이상으로 충분히 두꺼워지면 자체 무게로 인해 아래쪽을 향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는 따뜻한 찰흙 덩어리에 손바닥을 천천히 누르는 모습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운데 찰흙이 압력을 받으면 변형되고 주변으로 퍼져나가듯이 빙하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거대한 규모에서 움직입니다. 빙하는 지형뿐 아니라 인간 문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산악 지역에 살던 초기 공동체들은 빙하가 낀 고개를 넘는 법과 계절마다 불어나는 빙하 녹은 물의 범람에 대비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북극 지방에서는 원주민들이 썰매, 카약, 그리고 빙하와 해빙에 맞서는 특수한 의복을 개발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빙하 녹은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합니다. 히말라야 빙하에서 발원하는 겐지스 강이나 안데스 산맥 아래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구의 깊은 역사에서 몇 번이나 반복되었던 빙하기는 인간에게도 여러 번의 이주와 적응, 그리고 혁신을 요구했으며 이는 신화나 언어, 그리고 인류 이동의 흔적 등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빙하작용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인 결정적 통찰 중 하나는 빙하기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대한 빙상이 북반구의 넓은 지역을 뒤덮었다가 물러나고 다시 전진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해저 암석을 조사하고 극지방의 빙하 코어 안에 갇힌 옛 공기 방울을 분석하며 화석의 분포를 살피면서 이러한 주기를 알아냈습니다. 이는 마치 탐정이 단서를 찾듯이 다양한 증거들이 각각 빙하기가 시작되고 끝난 시점, 범위, 그리고 원인을 밝혀주는 힌트를 제시한 셈입니다. 20세기 초 세르비아 수학자인 밀루틴 밀란코비치는 여기에 큰 돌파구를 더했습니다.
그는 지구의 공전 궤도와 자전축 기울기가 주기적으로 변하여 지구 각 지역이 받는 태양 복사량이 달라지고 이것이 빙하기의 시작과 후퇴에 영향을 준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치 뒷마당의 눈 위에 열램프를 비출 때 램프의 위치와 세기에 따라 눈이 녹거나 그대로 남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이론은 지구 기후가 왜 차가운 빙하기와 따뜻한 간빙기를 오가며 변해왔는지에 대한 중요한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미스터리가 단 하나의 증거로만 풀리지 않는 것처럼 빙하작용도 단순한 해답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온실가스, 해류, 그리고 대륙의 배치가 어떻게 이러한 궤도 변화를 증폭하거나 완화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토론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남극 대륙처럼 극지방에 고립된 대륙의 위치가 두껍고 안정적인 빙상이 형성되는데 결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전 지구 기온을 좌우하는 이산화탄소의 역할에 주목합니다. 빙하학자, 기후학자, 지구물리학자, 화학자, 고생물학자 등이 각자의 관점과 기술을 동원하여 이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과정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날 빙하학자들이 맞닥뜨리는 도전 중 하나는 빙하 아래 감춰진 환경, 즉 빙하 밑면을 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빙하 아래에는 녹은 물이 통로를 따라 흐르며 빙하 위를 윤활해 움직임을 빠르게 합니다. 반면 다른 빙하에선 얼음이 기반함에 단단히 달라붙어 빙하의 전진이 느려집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선 고성능 레이더와 위성 관측 기술, 그리고 얼음 코어를 채취하는 시추 작업 같은 다양한 연구 방법이 사용됩니다. 이는 마치 방바닥의 마찰 상태가 달라 카펫이 주름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일과도 비슷한데, 빙하가 움직이는 과정을 분석하는 과학자들의 고민이 바로 이와 같은 복잡성을 섭니다. 빙하학에서 자주 벌어지는 논쟁은 빙하가 기후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상승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상은 서로 다른 속도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산악 빙하들은 후퇴 중이며 이는 수백만 명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남극 빙상이 한 세기 안에 무너져 해수면을 수미터 올릴 것인가, 아니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려 해안 지역들이 대비할 여유를 더 얻게 될 것인가? 각종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모형을 제시하며 빙하의 거동이나 해양 온난화, 대기 피드백 등 여러 가정값을 정교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은 과학이 불확실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빙하라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 과정입니다. 연구자들은 서로의 가설을 비판하고 실제 관측 자료와 대조하면서 점차 더 정교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협력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국제 연구진들은 극지방에서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빙하를 뚫고 원통형 코어를 채취하며 이를 통해 수십만 년 전 지구 기후의 순간들을 보존해냅니다. 극지의 혹독한 환경, 특히 남극에서는 추위로 인해 과학자들뿐 아니라 인간의 인내심과 협동심마저 시험받습니다. 많은 남극 연구기지에서 공동 식사, 문제 해결, 자원 배분, 설거지 당번 같은 책임 분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 빙하학 연구는 과학만큼이나 인간의 이야기로도 흥미로워집니다. 24시간 밤이 지속되는 겨울과 몰아치는 강풍, 그리고 동상과 고립의 위험 속에서도 연구자들은 지구의 얼어붙은 과거와 미래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빙하작용은 여전히 많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거대한 빙상이 얼마나 빠르게 바다로 쪼개져 나갈 수 있는지, 남극의 두꺼운 얼음 아래에는 어떤 호수와 미생물 생태계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오래전 빙하기가 식물과 동물의 진화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질문은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가 지구의 빙하 균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것이 해수면, 기상 패턴, 생태계에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물음을 풀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과 전통적인 조사 기법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위성은 빙상의 질량 변화를 놀라울 정도의 정밀도로 측정해주고 드론과 자율무인 잠수정은 떠있는 빙붕 아래를 조사합니다. 동시에 연구자들은 수백 년 전 기록된 일기나 사진, 스케치를 뒤져가며 인간이 기억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빙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핍니다.
이는 마치 가족의 족보를 정리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옛 편지 한 장 한 장이 선조들의 이야기에 빈틈없이 들어맞는 단서를 더해주듯 과거 빙하의 변화를 추적하는데 소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빙하작용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우리 세계가 천천히지만 강력한 힘들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는 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빙하는 우리의 일상적 감각으로는 좀처럼 느끼기 어려울 만큼 느리게 움직이지만 수만 년에 걸쳐 대륙 전체를 새로 깎아낼 정도로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계곡을 파고 담수원을 저장하며 해류에 영향을 주고 특별한 생물종들의 서식처를 만들어냅니다. 갈수록 빠른 변화를 겪는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장구한 주기로 움직이는 빙하가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묘한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빙하작용은 단 한 세대만으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훨씬 더 긴 주기의 변형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이야기를 읽고 해석하고 전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지구의 얼어붙은 영역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지구의 과거를 새롭게 이해하게 해줄 뿐 아니라 미래를 더욱 현명하게 준비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눈 덮인 풍경에 서게 될 기회가 있다면 눈앞에 펼쳐진 설원 속에서 한때 고대 빙하가 산을 깎고 모래인을 쌓고 원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바위를 떨궈 놓던 장대한 움직임을 떠올려 보세요.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이 흐름은 대륙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문명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과학적 이해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자연의 맥박입니다. 땅이 굳게 고정되어 있다고 느끼는 우리에게 사실 지구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적 존재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얼음에 담긴 비밀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 나가도록 부추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